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반의 신동호입니다. 최근에 강의가 들어오는 것들이 대다수가 공부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희한하다. 왜 이렇게 공부법에 대해서 요즘 많이 강의가 많죠? 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저 같은 경우는 수능 정시가 40%가 돼서 물론 이제 상위권 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40% 돼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 비대면 학습을 요즘 많이 하게 되죠. 뭐 1, 2학년들은 한 주 갔다가 한 주 쉬고 뭐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지난번 중간고사, 중간 지필고사에서 확인해 보니까 수준 차이가 너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 2등급과 3, 4등급의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1등급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2, 3, 4 특히 3, 4등급에서의 차이가 벌어졌으니까 아마 그 뒤로는 더 큰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책상에 앉아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학교에 가서 뭔가 들으면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뭔가는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너무 벌어지니까 학교도 그 비대면 학습에 따른 그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한 얘기들이 굉장히 넘쳐나는 거고 또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그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얘기 뭐 그것을 뭐 선생님들이 듣는 강의 내지는 학생들 내지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였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변했어요. 거의 다가 다 학습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저희 경우가 그렇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진학과 관련한 강의를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금 아이들이 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몇몇 학교하고 연락을 해봤더니 몇 명 진로 진학 상담 교사하고 통화했더니 대표님 요즘 그 진로 교사들에게도 학습 상담을 하는 것을 그 이렇게 뭐죠? 시행령은 대통령인데 어찌됐건 무슨 이제 못을 박아 놓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 진로 진학 상담 교사가 보통 진로 상담이나 진학 상담이나 뭐 이런 건데 거기 학습 상담까지 못을 박아서 그렇게 하도록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장려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너무 격차가 벌어지면 지금도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더 감당이 안 되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학교에서나 지금 생각하니까 이런 것도 있겠다. 이 공부 잘하는 아이가 공부 못하는 아이를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 코칭을 하게 되는 거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든 아니면 밴드를 만들어서 하든 비대면 그 멘토링 서비스? 멘토링 서비스란다. 멘토링을 하게 해주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친구한테 듣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 보면 사실 나이 든 사람보다 그 젊은 형, 오빠, 언니, 누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대학생들에게 들을 때 가장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런 것들처럼 아무래도 공부를 뭐라고 하죠? 우리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하게 될 때 또는 자율 활동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럴 때 멘토링을 하는 것을 이렇게 제한하고 혼자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하게 된다면 교사들도 더 신나게 이렇게 써놓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 방송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꼭 활용해 보는 게 좋을 듯 싶네요. 비대면으로 멘토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가 공부 못하는 아이를 대상으로 그렇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학년을 바꿔서 해준다든지 뭐 그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을 듯 싶네요. 아니면 비대면 모둠 수업을 하는 뭔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또 그렇게 하는 거가 뭐
다양한 곳에서 학습 줌인가요? 뭐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도 아니면 뭐 화상 채팅을 하게 되나? 아니면 어찌됐건 뭐 그런 거를 뭐죠? 문제를 찍고 그보다 문제 풀어봐 하면서 뭐 카톡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어찌됐건 다방면으로 그거 해봐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면학 분위기 조성은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학생들을 보는 관점에서 매우 좋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뭐 봉사 점수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봉사의 의미도 있죠. 또 사랑이나 어쨌든 나눔을 실천하는 행위이기도 하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그렇게 좋은 마음씨를 갖고 있는 애가 나쁘게 될 일 없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네요. 지금 얘기하고 보니까 그러네. 원래부터 생각했던 거 아닙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나왔으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꼭 우리 자녀들과 그런 거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늘상 뭐 다른 얘기를 할 때도 늘상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자꾸 그 아이디어들이 있죠. 면학 분위기 조성은 어쨌든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에게 꼭 나오는 말이고 그것이 뭔가 아이디어가 덧붙여진 학습법이라든지 그런 거라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약간의 기술이 들어간, 스킬이 들어간 것들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단순한 모든 그 어떤 코칭, 학습 코칭, 학습 멘토링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거기에 뭐 앱을 연결해서 뭐를 하든, 줌을 연결해서 뭐를 하든 뭐 이런 형식으로 그리고 그 기록을 해놓을 때도 그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게 이렇게 이 아이 머리 좋은데? 뭐 이런 느낌의 것들 활용하는 게 좋을 듯이고요. 그 어찌됐건 지금 학습 코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랑세이다 보니까 뭐 교육부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요즘의 트렌드는 어찌됐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올해 고3들의 경우에나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의 경우에도 어찌됐건 이번 연도에 1학기에 현재 1학기잖아요. 1학기에 그 내신 성적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뭐 자기주도 학습에 의해서 움직여진 거니까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성적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혹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역으로. 그죠?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인 경우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꼭 또 그 중에 한 멘트만 생각을 하시고 그럼 떨어지면 우리 뭐 대학을 못 가나 좋은 대학 못 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 또 성적이 떨어졌다면 성적이 떨어진 것만큼의 뭔가 또 있겠죠. 또 그런 기록물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 역시도 이번에 한 강의가 들어왔는데 그 온라인 강의예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앉아서 이 노트북으로 하게 될지 스마트폰으로 하게 될지 모르지만 어디 밴드인가 가입을 하고 연습을 한번 하고 한대요. 그래서 뭐 질문도 받고 댓글 받으면서 어찌됐건 얘기를 한다 그래요. 아니 어쨌든 2시간 강의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강의? 그래서 아니 사람들 얼굴도 안 보고 강의하는 거 사실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이런 영상 찍는 것도 초창기에 적응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뭐 굉장히 원활하게 하고 있진 않죠. 왜냐하면 사실 누군가가 옆에서 얘기해주면 조금 더 이렇게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는데 살짝 그게 좀 부족하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학습법을 하면서 늘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나침판에 계속 연재하고 있는 SR 학습법이라는 거 있죠. 그 SR 학습법을 하고 그 다음에 노트 필기는 그 코넬대 노트 필기법으로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이제 오답 노트 정리하는 게 하나가 더 있고 그렇게 정리한 것을
이제 이 몸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하는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주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학부모들은 중학교의 3학년 학부모들이고 그 중학교 3학년 학부모인데 이제 고교에 들어가서 달라지는 공부법 또 달라지는 학습법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학생들이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한 주제거든요.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에 가는 것도 거의 다 그런 강의예요. 학습법과 관련한. 근데 알고 봤더니 아까처럼 교육부도 지금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 아까처럼 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의 차이, 이 갭을 메꿔주기 위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하는 것.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SR 학습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SR 학습법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면 뭐 구글에 가서 SR 학습법을 치시든지 아니면 우리 에듀진 홈페이지에 와서 SR 학습법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이 학생들을 계속해서 훈련해 가는 거죠. 근데 SR 학습법이면 애들 책 읽기 싫어하는 애 어떻게? 그러니까 책 읽기 싫은 아이들도 책을 읽게 만들어주는 게 SR 학습법이고 뭐 SR 학습법으로 공부하게 되면 100명 중에 95명이 성공했다. 그러니까 보통의 공부법은 그렇게까지 성공하지 못하죠. 해봤자 20, 30%뭐 이 정도이겠지만 SR 학습법으로 하면 어찌됐건 뭐 대충 한 번씩 읽어보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연필로 긋고 뭐 이러는 거가 반복적으로 되는 거니까 당연히 집중력이 향상이 되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능력들이 하나씩 쌓여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추세는 트렌드 자체가 공부를 어떻게 하게 할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얘기니까 제가 얘기했던 SR 학습법과 코넬대 노트 필기법을 꼭 반드시 활용하고 공부해 가라 라는 말. 뭐 요즘에 보면 이렇게 학습법 쓸 대학생들이 여러 명의 대학생들 본다. 서울대 간 친구, 뭐 의대 간 친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각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아주 핵심적인 말은 SR 학습법과 코넬대 노트 필기법이고 그것을 몸에 부착해가는 훈련. 그러면서 가끔 어쩌다가 우연찮게 알게 된 공부법을 더 많이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것. 이렇게 하는 훈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